네, 안녕하세요. 형법총론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범 가운데에서 공동정범하고 교사범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범에 이어서 종범과 그 다음에 이제 정범의 한 종류인 간접 정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범과 신분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죠. 33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범인데요. 종범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방조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방조범 또는 종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공범, 교사범과 함께 좁은 의미의 공범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이 종범의 방조범의 행위를 독립된 구속 요건으로 독립된 범죄 하나로 규정해 놓은 조항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자살 방조 같은 그런 범죄가 있죠. 그래서 남이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면은 그것은 자살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자살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방조죄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범죄로 처벌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목이 방조라고 돼 있습니다만, 물론 범죄 내용도 남의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도 방조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방조범이 아니고 독립된 의미의 하나의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범, 방조에 관한 이 공범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별도의 독립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이제 살펴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범의 방조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범의 방조 행위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할 텐데, 방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모든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이런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방조범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범하고 좀 다르게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범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이런 자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남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꼭 말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방조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에 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숨겨주는 거, 신고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방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범죄 신고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방조범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정신적인 도움이라거나 또는 간접적인 도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작위한 경우도 가능하고, 또 물론 이 꼭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모든 종류의 방법을 통해서 범죄를 도와주면은 이것이 이제 방조범이 되겠다. 또 예컨대 훔친 물건을 판매를 해준다거나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방조범은 실행 착수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이제 충분히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 착수 이전에도 방조범 행위가 가능하겠고요. 심지어 실행 행위의 완료 이후에도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범죄의 종류에서 계속범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범이라는 것은 범죄 실행의 완료부터 범죄 종료까지가 좀 더 시간적인 계속이 필요한 그런 범죄들, 예를 들면 체포감금 같은 것이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런 계속범의 경우에는 일반 범하고 다르게, 일반 결과범하고 다르게 실행행위 완료 이후에 범죄 종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라든가 또 여기서 말씀드린 종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미 실행은 완료됐지만 아직 범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 이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조 행위하고 정범의 실행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수설은 이 방조 행위가 정범의 실행 행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약간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런 둘 사이에 만약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방조의 미수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교사의 미수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의 31조 2, 3항에서 처벌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조의 미수의 경우에는 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방조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벌되지 않게 될 텐데 그렇지만 만약에 방조 행위와 정범의 행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때에도 방조범을 이제 방조범 자체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수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도 이 공범을 종속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의 행위하고 뭔가 다소 연관관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방조 행위가 정범의 실행 행위에 조금 영향을 미쳐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방조범으로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이 교사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조범의 경우에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의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특히 주의하실 것은 이 정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는 기수의 고의를 의미한다. 미수의 고의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교사에서도 드렸죠. 그래서 미수의 교사라고 하는 건 교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미수의 방조는 방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게 하려고 도와주는 이런 것은 방조가 아니다. 기수범의 고의를 가지고 설령 그것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기수범의 고의를 가지고 방조 행위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조범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이 편면적인 방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방적인 방조죠. 방조범이 정범이 전혀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이런 편면적인 방조도 방조범으로서 성립한다. 꼭 정범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도움만 됐으면 방조범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이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에는 없는 것이죠. 공동정범은 다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되고 교사범도 역시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방조범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방조 행위의 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조 행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범의 실행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최소한 실행의 착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꼭 범죄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수범이 돼서 기수범의 방조로 처벌을 받겠는데요. 만약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 행위를 끝내지 못했다거나 또는 범죄 행위를 끝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정범이 미수로 처벌을 받죠. 그러면 방조범도 역시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방조의 미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좁은 의미의 방조의 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이때 방조범도 미수로 처벌된다. 좁은 의미의 방조의 미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미의 방조의 미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방조를 했지만 그 방조 행위 자체가 효과가 없었다. 정범에게 도움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넓은 의미의 방조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에는 교사의 미수와 달리 처벌 규정이 형법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조의 미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정범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때는 방조범도 역시 미수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조범은 우리 형법 32조 2항에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방조범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법의 양이 작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34조 2항을 한번 조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2항은 특별한 경우에 교사 방조범을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가중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방조범을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게 되면 이제 정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부수적인 문제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간접 방조, 그러니까 방조범의 방조범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시 그대로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을 방조한 경우는 또 뭐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역시 그냥 방조범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방조범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범을 방조한 사람을 또 방조하거나 교사범을 방조하고 또 그 사람을 또 방조한다거나 이렇게 뭐 계속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방조범으로 그냥 처벌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방조범이냐 공동정범이냐 이것을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될 텐데 전에 공동정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때는 먼저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이걸 따져보고 공동정범이 아닌 경우에 이제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게 하면 되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례가 공동정범을 점점 이렇게 넓혀서 조금 뭐랄까요 좀 쉽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개별 행위 책임의 원칙, 개별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정범을 정범대로 처벌하고 종범은 종범대로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한꺼번에 공동 정범이다고 해서 하나로 처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송상에 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공동 정범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지를 결정하고 아니라고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때 공동정범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행위 지배에 있다. 그래서 공동정범은 기능적인 행위 지배죠. 그래서 이 방조를 했지만 이것이 점점 정도가 높아져서 기능적인 행위 지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종범의 착오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적 초과 등 질적 초과 등 종범은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 정범의 경우에는 같이 지금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초과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교사범이나 종범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양적 초과의 경우라도 종범에게 대해서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다음 질적 초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이제 종범은 지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방조범이 생각했던 거, 방조범의 고의보다 더 적게 정범이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겠죠. 역시 고의가 있다고 해서